비만대사 수술의 역사 7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인에게 적합한 우회술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소매절제술 플러스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편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의학 용어도 좀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씩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비만대사 수술의 표준 수술법은 루아이 우회술입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에서 시행한 결과든 균일하게 괜찮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위와 공장을 이은 접합부의 궤양과 또 덤핑 증후군, 그리고 철결핍, 빈혈이나 골다공증 같은 영양결핍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상당하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 소매절제술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많은 수의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암의 빈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또 더더욱 루아이보다는 위 소매가 좀 낫지 않겠냐, 안전하지 않겠냐는 의식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맞는 말입니다. 위 소매는 매우 단순화된 수술법이기 때문에 루아이처럼 공장과 위를 잇는다든지 공장과 공장을 이어주는 연결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출이나 출혈 같은 문제가 좀 덜 생기고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당연히 환자의 심폐기능에도 무리가 적습니다. 해부학적인 소화 경로가 변하지 않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소매절제술은 대표적인 섭취 제한 수술법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제한이 주된 기전이라는 얘기죠. 섭취 제한의 기전과 흡수 제한의 기전이 함께 있는 루아이와 비교를 해보면 체중 감량과 당뇨 치료 효과에서는 루아이와 대등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BMI가 45 이상 되는 초고도비만 환자들 그룹 또는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이 위 소매절제술만으로는 우리가 목적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아이를 하자니 또 그만큼의 감수해야 할 문제들이 자꾸 걸리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대안이 좀 필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슬리브 플러스, 위 소매절제술을 슬리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위 소매절제술과 우회술의 접목입니다. 그 대표적인 수술법이 위 소매절제술 후에 12지향과 공장을 연결하는 12지향 우회술법입니다. 12지향 치안술의 한 과정에서 탄생한 위 소매절제술에서 다시 12지향 치안술로 귀환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지향 치안술이 어떤 형태로 변형되고 발전됐는지를 이해하면 현재 슬리브 플러스, 소매절제술 플러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2지향 치안술은 원래 위 소매절제술 후에 12지향의 첫 부위를 절단해서 회장과 연결하고 남은 회장은 대장과 연결된 부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산체스 페르난데라는 분이 2005년도부터 이 12지향과 회장을 잇는 방식의 변화를 좀 주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12지향과 회장을 잇고 또 소화액이 지나가는 부분은 따로 있는 이제 Y자 모양의 연결이었다면 산체스 페르난데가 변화를 주면서 끝과 끝을 연결하는 단단 문합에서 측측 문합으로 옆면끼리 있는 걸 제안했고, 이후에 2007년에는 단측 문합까지 끝과 옆구리를 연결하는 문합까지 제안하면서 12지향 치안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합병증이 적은 수술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산체스 페르난데는 회장을 절단하지 않고 고리째, 저희가 루프라 그러죠. 한 번에 12지향과 연결시키는 사디스라는 수술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디스는 영어 약자인데요. 싱글 아나스토모시스 듀오데노 일리알 바이패스 위드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정말 길죠. 해석하면 위 소매절제술 후에 12지향과 공장을 단일 연결한 수술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산체스가 제일 처음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연결 부위가 적어지면 당연히 수술 시간이 줄고 누출이 생길 부위가 줄어드니까
합병증의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가 두 부위가 되면 끌어올린 장의 틈새가 한 군데 더 생기기 때문에 막아줘야 될 부위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끌어올린 장을 루프로 올려버리면 이 메꿔줘야 될 부분이 한 군데로 줄어듭니다. 수술 결과가 똑같다면 최대한 간단하고 단순화된 수술이 더 좋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즉 Y자, 루아이 형태의 12장 치안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설사라든지 장이 장 뒤로 돌아서 생기는 틈새로 들어가서 생기는 장폐색, 또 영양결핍에 대한 문제를 이 단일 물환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산체스 페르난데 이런 연구는 미츠만이라는 분에 의해서 더 변형돼서 위 소매절제술에서 위를 더 작게 만들면서 공통 채널의 길이를 3m로 길게 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위 소장 유문 보존 수술, CIPS라 그러죠. CIPS라는 거는 영어 약자인데요. 스토막 인테스티널 파일로러스 스페어링 서저리. 그래서 앞자만 딴 건데 위 소장 유문 보존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유문을 보존한 위 소매절제술과 12장과 소장의 연결을 단일 고리문합하는 방식, 동시에 공통 채널의 길이에 변화를 주는 수술이 10여 년 전부터 비만대사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러 가지 변형된 아형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 잡은 12지장 우회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지장 우회술은 우리가 알고 있던 12지장 치안술과 아주 유사합니다. 위 소매절제술을 하고 12지장의 첫 부위를 절단한 다음에 그 부위에 공장을 단일문합, 고리째 연결 방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12지장 치안술은 12지장의 회장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더 위쪽의 소장을 12지장과 연결한다는 점만 빼면 거의 같은 수술 방식입니다. 좀 전에 위 소장 유문 보존 수술법 CIPS를 말씀드리면서 공통 채널에 변화를 주는, 즉 우회하는 장의 길이를 줄여서 영양결핍의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지장 우회술은 12지장 치안술보다 우회하는 장의 길이를 줄여서 회장이 아닌 공장하고 연결을 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양결핍이 덜 일어나도록 한 수술법입니다. 같은 방식이지만 연결되는 장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 수술은 대만의 황치곤 선생님께서 2011년 처음 시작했고 2013년에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12지장 치안술보다 단백질, 비타민 결핍이 적고 12지장과 공장의 연결 부위에 췌장 요소와 알칼리성인 담즙이 위산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이 위산 때문에 생기는 접합부 궤양의 빈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수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미, 미국, 유럽 이런 순서로 널리 퍼져서 루아이에 필적하는 성적을 내고 있고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는 특히 위암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회술은 이 12지장 우회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식도염이 있어서 사실 위 소매절제술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항역류 수술이라는 식도염 수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최대한 12지장 우회술을 가능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입니다. 루아이 수술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포만감 위주의 식사가 몸에 배인 한국인, 그러면서 위암이 많고 위 내시경 검진이 전 국민에게 일상이 된 나라에서는 루아이와 12지장 우회술을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2지장 우회술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2016년 12지장 우회술을 처음 할 때 꽤 이름 있는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수술 왜 하냐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도 하십니다. 루아이 일색의 우회술에 12지장 우회술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되었고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 수술의 부정적인 또 어떤 다른 선생님께서는 12지장을 건드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췌장이 바로 밑에 있는
사실 외과 의사들한테는 되도록 기피해야 될 부위인데 건드리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십이지장, 췌장 이쪽은 사실 외과 의사들이 정말 건드리기 싫어하는 부위입니다. 위험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이지장 우회수라고 복원을 원하는 분도 거의 없고, 또 그만큼 비만이 심하고 당뇨가 깊어서 선택한 수술이라면 복원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치료 효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치료라는 것이 강도가 낮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가야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항생제나 무슨 약물 치료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수술은 그 환자에게 한 번의 수술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외과 선생님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1차 수술해서 안 되면 2차 수술하고, 이런 과정은 환자에게는 고통이고 또 의료비에 지속적인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십이지장 우회수를 계속 적용시킬 예정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시행한 십이지장 우회술이 한국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시행한 십이지장 우회술 환자분들이 당이 재발돼서 인슐린을 다시 맞거나 살이 다시 찌신 분들은 없습니다. 너무 살이 빠져서 오히려 좀 볼품없다고 약간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는 분은 있었지만, 단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수술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만대사수술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십이지장 우회술이 어떻게 단순간에 생긴 수술법이겠습니까? 1970년대부터 쌓아왔던 연구 자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도 루아이에만 매달려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십이지장 우회수를 하는 곳이 한 3-4군데 정도, 현재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적용을 해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십이지장 우회술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공장 우회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우회술은 2004년 칠레의 알라모라는 분이 발표를 했고, 현재 형태로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14년에 대만의 황치군 선생님이 아까 십이지장 우회술을 만드신 분이죠. 처음 시행하셨고, 현재 한국에서는 저와 대구 소재 어떤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절제술을 한 뒤에 2에서 3m의 공장을 우회해서 공장끼리 다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흡수 제한의 의미가 있지만 다른 우회술보다는 영양 결핍이 적고 당뇨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는 GLP-1이라는 공장과 회장에서 나오는 인크레틴을 유도하는 의미가 강한 수술법입니다. 현재까지 효과는 루아이와 대등하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심한 당뇨나 BMI 45 이상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장 우회술이 십이지장을 우회하는 십이지장 우회술만큼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아이나 십이지장 우회술은 십이지장을 패스하게 되지만, 공장 우회술은 십이지장을 음식물이 다 통과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심한 환자한테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우회술 중에는 등급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위 소매절제술만 하기에는 췌장 수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췌장 기능은 좋은데 당뇨가 5년이 넘었다든지 이럴 때 공장 우회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우회술은 수술 과정이 가장 간단한 우회술입니다. 십이지장처럼 건드리기 또는 접근하기 까다로운 곳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장끼리 옆과 옆, 측을 잇는 거라서 간단히 자동 문합기라는 기구로 연결이 됩니다. 소매절제술 기반의 우회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라는 소리가 다소 있습니다. 이게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통계와 연구 자료는 왜 무시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사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경험이 아닌 근거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경험을 환자 치료에 어떤 근거처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그 많은 의사들이 다 하는 수술을 아직도 왈가왈부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이지향 우회수를 좀 비난했던 어떤 선생님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시고 환자들한테 적용하시는 거죠. 의학이라는 게 융통성이 없어지면 환자만 피해 봅니다. 마음을 좀 열고 귀를 좀 열고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이 공장 우회술도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그 2, 3m의 장에서 맹관증후군, 그러니까 블라인드 룹 신드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맹관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 이하입니다. 1%. 그러니까 위 소매절제술을 하고 식도염이 몇 프로에서 생기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미한 증상까지 포함하면 40%가 넘습니다. 그럼 이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맹장수술의 합병증도 저희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보면 1% 안팎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는 합병률 때문에 수술은 안 된다, 위험하다, 너무 과한 얘기입니다. 또 해결이 불가능한 합병이라면 1%라도 생각을 해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의 과증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만큼 정해진 치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슬리브 플러스, 위 소매절제술과 우회술의 조합은 이미 비만 대소 수술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아이, 위 소매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때에 슬리브 플러스라는 이 수술법들이 많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안 해봐서 위험하다는 말보다는 같이 배우고 연구해서 환자들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제가 하고 싶었고 가장 비만 대사 수술의 요즘 시대의 중요한 핵심 단어인 슬리브 플러스, 소매절제술 기반의 우회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오해도 있고 많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잘 들으셔서 그 오해들이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